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일 찾아뵙는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때가 때인지라 지금 국가적인 재난이 우리한테 닥쳐서 결코 웃을 수만은 없는 기쁨으로만 기쁘게 맞이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새해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상처받은 마음에 치료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조속히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그 분열의 시대라는 그 시빌 워라고 그래서 그 분열의 시대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서부군하고 그 플로리다 동맹하고 서로 그 내전을 벌이는 상황을 그 영화로 만든 겁니다. 실제 상황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작가가 그렇게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내용이 지금의 우리 현실과 너무나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방송에서는 아니지만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이 서로 자기 진영에 따라서 내전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통당을 위시한 그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그 유튜브 무리들, 그 집회에 나가는 그 유튜브 무리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 이것은 내전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반대편에 서 있는 그 민주당을 따르는 유튜버들도 또 내전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내전 맞습니까? 왜 자꾸 그렇게 말들을 험악하게 하는지 그들에게 그 유튜버로서의 그 책임감과 그런 자존감이 없는지 그런 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냥 유튜브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말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우리가 유튜버라는 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그 말을 전달하는 거지만 어차피 이것도 개인 방송 아닙니까? 엄연한 방송입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나의 의견을,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화된 표현을 써야 되고 보다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음모만 얘기하고 또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고도 유튜버라고, 그러니까 그 방송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말입니까? 어떤 유튜버는 보니까 이제 신문도 믿지 말래요. 조중동 믿지 말고 아무 신문도 믿지 말고 국민의 힘도 믿을 게 못 된답니다. 오로지 자기네 그 자통당 그 유튜버들만 믿으랍니다. 또 한쪽에서는 요새 방송 보면 화가 난다고 유튜브만 보라고 합니다. 그 우리 유튜버들은 그 제약된 상황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그것이 뭔가 우리 국민들에게 또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뜻을 가졌더라도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그렇게 선동적인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신문 믿지 마라. 그거 다 허구다. 허위다. 방송 믿지 마라. 정당 믿지 마라. 여의도 연구원 믿지 마라.
뭐 더불어 악마들 믿지 마라, 거기 유튜버들 믿지 마라, 다 그거 뭐 음모다, 모함이 하고 모든 게 다 음모예요, 음모.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나도 이거 뭐 기획된 거다. 그게 우리 실생활이나 우리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어서 그런 해괴망측한 그 이론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까? 물론 이 유튜브가 공중파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게는 몇천 해서 100만 명 이상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다 합치면은 몇백만이 그거 볼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데 나왔으면 나름대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방송을 해야지, 자기 돈벌이에 급급해서 음모론 계속 얘기하고 조회수 늘리려고 자극적인 언행하고. 지금 당신들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그냥 극단주의자들입니다. 극단주의자들. 이 새치열을 통해서 음모론을 확산시켜서 순간적으로 자기의 배만 불리려는 그런 속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국민들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유튜버를 스스로 싸구려로 전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허위 방송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도 기가 차다고 그래요. 어느 유튜버는 보니까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국회의원 선거 다시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자리에 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밝혀내냐면 미국이 밝혀낸다고 합니다. 미국이 밝혀내면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미국이 미쳤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밝혀내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부정선거가 있다면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를 해서 법원에 고소해서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되도 않는 말 해가지고 국민들, 자기 따르는 사람들 현혹시켜가지고 더욱더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 주머니에 있는 돈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을 위한 말이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자기 주머니에 돈을 위한 말들일 뿐입니다. 지금 이 분열의 시대에 보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이재명, 윤석열, 정광훈, 이 세 사람 없다고 우리나라 망합니까? 이 세 사람이 만약에 이거 좀 험한 얘기인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안 좋은 말이지만 병이 걸리거나 해서 어떻게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나라가 망합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망합니까? 여러분들 삶에 큰 변화가 생기나요? 이 세 사람이 없다고 내 주머니에 돈이 더 들어옵니까? 내 일자리가 없어집니까? 아니면 내가 갑자기 집이 생기나요? 이 세 사람 없어도 우리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세 사람 때문에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망가뜨려지고 있잖아요. 이 세 사람들이 내뱉는 말로 인해서, 새치어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극단으로 더욱더 몰아가져지고 더욱더 분열된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분열된 시대를 만드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외국에서 돈이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외국 사람들이 오히려 있는 돈 빼가잖아요. 우리나라에 갖다 놨던 돈을 야 니네 집안 싸움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일단 나 잠깐 돈 뺐다가 니네 싸움 끝나면 내가 다시 올게. 지금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만든 겁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조장해가지고 자기네 주머니 채우려고 지금 자기네 더 큰 욕심, 더 큰 권력, 그거 챙기려고 지금 이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분열의 시대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 11월라는 영화에서 보면 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만났는데 당신 누구야?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난 미국인입니다. 얘기를 해요. 미국인인 거 알아. 근데 어느 쪽 미국인이냐고. 서부구냐 플로리다 동맹이야. 중국인이라고 그러니까는 쏴서 죽이고요. 자기네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이면 바로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 분열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미 달러 가치는 떨어져서 받지도 않습니다. 캐나다 달러만 통용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대입을 시켜보면 한국 돈이 나중에 가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분열로 인해서. 오직 달러만이 가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그런 불안한 시대를 맞이해야 됩니까? 이 세 사람 없으면 괜찮은데. 이 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고 그 따르는 무리들이 결국은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열의 시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해봐도 중도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중도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대다수의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 분열의 시대가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근데 요새는 그 생각이 더 심해졌어요. 상상을 해봅니다. 이 세 사람 없으면 뭐가 문제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분들 없다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 없으면 더 편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술 취한 아버지가 차라리 집에 안 들어오는 게 더 편해요. 술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 애들 패고 마누라 패고 집안 살림 다 때려부시고 이런 아버지가 안 들어왔을 때가 더 화목하다니까요. 아버지라고 근데 들어오잖아요. 자기 아버지라고, 자기가 아버지라고. 그게 비록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또 마찬가지예요. 더불어 악마들도. 차라리 없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거기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재명 대표가 없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꾸 양심에 위배가 되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고민에 부딪혀서 말하지 못하고, 뭐 홍길동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반대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게 눈치 보면서 현실에 적응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인들이 없어져 보세요. 그럼 또 생길래나 누가? 뭐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또 생긴다고 해도 더 나은 방향으로 생기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한 사람이 이렇게 지배하는 게 얼마나 많은 폐단을 낳는지 저쪽에 더불어 악마들은 봤을 거 아닙니까? 지난 선거에서.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냥 어물쩡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틀리게. 그냥 현실이 이런가 보다 하고 어물쩡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란이요, 이 분열이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자기 주머니에 돈 없으면 전쟁 일으킵니까? 예? 내란 일으킵니까? 당장 배고픈데 그 생각이 그냥 남의 물건 훔칠 뿐이에요, 그냥. 어디 집회에 나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거기에 나가서 큰 소리 치는 겁니까? 결국은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가 발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조용히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국가 발전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 전부 다 집회에 나가서 거기 일은 안 하고 해보세요. 직장에서 잘리는 거죠. 그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해요, 일을. 알바를 하든지.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게. 이 14년 새해 이 벽두부터 이런 분열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면 결국은 총싸움이 납니다. 서부군하고 플로리다 동맹하고 총싸움 나요. 화력으로 집중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막 대포 쏘고 막 그 백악관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죽이러 들어가서 결국은 대통령을 죽입니다. 온갖 건물이고 뭐고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런 내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결국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 얻는 거는 상처만 얻는 거죠. 상처만. 지금 이쪽에 집회하는 사람이나 저쪽에 집회하는 사람들이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총이 없는 게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였었으면 총 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게 안 되니까 말로 총을 쏘는 겁니다. 말로. 죽여라, 죽여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적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합니다. 적입니까? 국민의힘에서 따져봤을 때 민주당이 적입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 따져봤을 때 국민의힘이 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다 같은 한국인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크게 생각을 해야지. 왜 그렇게 편협된 생각을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게 결국은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러는 것밖에는 더 이상 생각이 안 들어요. 엊그저께까지 칭찬했던 사람을 오늘 배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해서 지금 이 안 좋은 상황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뭐 헌법재판관인가 임명했다고 갑자기 뭐 배신자니 죽이니 살리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다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죠. 한쪽에서는 지금 낙심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기뻐합니다. 똑같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이나 낙심하는 사람이나. 그게 기뻐할 일이고 그게 낙심할 일입니까? 이게 남자다워야 되거든요. 서로 남자다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남자다운 게 뭐예요? 그러면 저번에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했죠. 그때는 급해서 얘기했나요, 그러면? 그때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 그랬잖아요. 또 뭐라 그랬죠? 당당하게 맞서겠다 그랬잖아요. 지금에 돌아가는 이 판때가리는 법적 책임을 다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답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국민의힘입니다. 저도 보수 우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수 우파고 국민의힘이라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다 찬성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의 찬성을 이끌어내려면 본인이 한 얘기대로 당당하게 맞서야죠. 지금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그때 그 밑에서 일을 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총을 쏴서라도 끄집어내라. 무슨 뭐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끄집어내라. 뭐 험한 말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나가서 얘기해야죠. 내가 한 게 아니라면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 걔 데리고 와봐. 그렇게 얘기하는 애 데리고 와봐. 같이 대들 시켜줘. 내가 얘기했나 안 했나. 데리고 와보라니까. 삼자 대면해.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써먹는 말이 뭡니까? 야, 데리고 와. 삼자 대면해.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믿고 따랐던 대통령이니까 당당하게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게? 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안 좋은 방법들이 자꾸 지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한남동에서 옛날 그때 79년 그 상황에 그 12월 12일 날에 그 한남동에서 벌어졌던 그 총소리가 또 나야 되겠습니까? 지금 총은 아니지만 그 총소리 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남동 그 동네에서 한남동이 무슨 죄가 있다고 계속 거기서 그렇게 몇십 년 만에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겁니까? 그거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은 진짜 국민을 사랑한다면 당당하게 나서면 그런 일 안 생길 거 아닙니까? 나가서 내가 그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니까 나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야, 무슨 소리야? 법대로 해.
거기 안에 있어가지고 자기 저기를 시켜가지고 야 가서 뭐라고 얘기해 이렇게 시키고 그게 예? 그 검찰총장 했던 사람입니까? 예? 자기 밑에 사람들 시켜서 야 가서 이렇게 얘기해 저렇게 얘기해.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려고 해도 야 너네들 나와 내가 얘기할게. 그리고 나가서 얘기해야죠. 공수처든 뭐 검찰이든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탄핵당했지만 대통령인데 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경호원들이 문을 잠그고 있더라도 야 비켜 너네들은 빠져 내가 얘기할게 내가 해결할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뭐 누가 보고 우리 보고 왜 자꾸 우리 같은 편 얘기하냐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저 더불어 악마들하고 지금 이재명 그쪽을 지금 말을 해야 되는데 욕을 해야 되고 야 욕을 한다는 게 보다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적을 못하고 있잖아요. 내 몸에 똥이 묻어 있는데 남의 똥 묻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 몸에 똥부터 먼저 닦아야지. 내가 가서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네 똥이나 닦고 이럴 거 아닙니까? 왜 할 말이 없게 만드냐고요. 계속 가열차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왜 얘기를 못하게 만듭니까? 지금 얘기해야 될 대상이 저쪽 더불어 악마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기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얘기 못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얘기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지금 위대한 지적실 방송을 하면서 계속 저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고.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한 너무 그 일방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고 저 스스로한테 물어봅니다. 계속 생각해봐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맞아요.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보면 그게 맞다니까요. 그게 어떤 한 가지 행동을 해서 맞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한 행동들 있잖아요. 왜 그죠? 가장 낮은 데로 갔었잖아요. 그죠? 첫 그게 뭐 그게 낮은 데라고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험한 일 하시는 분들을 먼저 챙겼잖아요. 그분들하고 먼저 식사하고 그분들 고충을 먼저 듣고 그게 뭐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마음에 그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성이라고 하잖아요. 인성. 저번에 봤죠. 사람 많을 때 누가 뭐라고 얘기할 때 한동훈 대표는 막지 말라 그래. 막지 마세요. 야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구누구님 얘기하세요. 할 말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얘기를 하되 예의 바르게. 그죠? 왜냐면은 같은 지성인들끼리 할 말이 있으면 당당하게 얘기하란 말이죠. 근데 들어보지도 않고 입을 막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켜켜이 쌓여서 지금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다시 복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더 넘어서 이제 이 사람들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다가오는 이 AI 시대나 이 미래 시대를 이분들하고는 더 이상 이게 꿈꿀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신선하고 좀 발랄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젊은 정치인들이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젊지도 않아요. 다 50 넘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젊다는 거죠. 그런 젊은 정치인들이 이제는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인 토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스마트한 한동훈 대표라고 왜 단점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단점을 막 드러내지는 않는단 말이죠. 장점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할 말을 해야 돼. 옛날같이 뭐 꿍얼꿍얼거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할 말 해버리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더 명쾌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요즘에 그 젊은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뭐 눈치 보고 뭐 할 얘기 못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요새? 그런 젊은이들 없어요. 바로바로 얘기해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상대방이 누구냐를 떠나서 바로바로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 무섭네. 요새 젊은 사람들 똑똑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던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기성정치인들은 그게 자기네가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뭘 깐족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말에 안 맞으면은 자기한테 말 대답하면 그게 깐족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가만히 얘기 듣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는데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야 돼요? 나이가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이 많으신 분한테 예의가 없게 얘기를 했으면 그게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예의 바르게 하지 못했다면. 그렇지만 예의와 격식을 갖춰서 얘기하는 게 왜 문제입니까? 오히려 그거를 다른 걸로 뒤집어 씌워서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지. 그냥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틀렸다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게 왜 틀린 겁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그냥 저기 종로 3가 탁골공원에 가서 조언이나 하시고 그냥 바둑이나 두시고 장기나 두시면서 세월 낚으시면서 밑에 있는 이 젊은 정치인들이 싸울 때 얘들아 그거 그렇게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 정도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내 경험은 이랬었는데 이거 그냥 참고해봐라. 왜냐하면 자기 경험을 무조건 따르라고 얘기해도 안 됩니다. 자기가 경험에 따라서 그게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나는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거 참고하기 바란다. 이 정도만 얘기해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자꾸 콩나라 배나라 무슨 그 타상에 젖어 있잖아요. 제사상에는 그런 거 놓는 거 아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새 제사상에 뭐 피자도 올리고 다 올리는데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다 그래 니들 편한 대로 해라 그래서 다 여행지 가서 차례 지내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면 뭐 큰일 난 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실생활에 적용을 해서 예의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세대 교체. 의미 없는 정권 교체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돼서 오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더한 대립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서로 그 분열의 시대에 자기네 세력 간에 더 큰 목소리를 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멍드는 거는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나라를 좋지 않게 보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돈 줄 거 안 주잖아요. 투자할 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손해보는 건 뭐다? 우리 국민이다. 그러면 그 국민 중에서도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본다? 우리 제일 밑에 있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네 국회의원들은 아무 걱정 없거든. 그냥 등 따시게 배부르고 먹다가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되면 또 쓱 한번 또 나오면 되거든. 장난 삼아서 나와서 당선되면 좋고 떨어지면 말고. 그 떨어지면은 또 어디 뭐 이제 이런저런 뭐 방송이나 나가고 또 이러면서 또 살다가 뭐 국민을 위압내 업졌네 뭐 이렇게 뭐 위선적인 삶을 살다가 자기 한평생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같이 지금 그렇게들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을 생각해보는 그런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저분들은 이제 개전에 그 정이 없어요. 개전 어떻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물들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뭐다? 사람을 바꾸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가 바뀌면 그분들이 이제 어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설 자리는 탁골공원. 거기 가서 이제 정광훈 목사님은 거기 가서 그분들 모아놓고 설교하시면 되고, 또 거기 무슨 어디 유튜브에 나와서 떠드는 그 스님은 거기 가서 또 목탁 두드리시면서 시주 받으시면 되고, 길거리에서. 이 종교 하시는 분들은 이런데 참견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보듬어 줄 생각을 해야지. 그 정치하는 데 나가서 그것도 그 극단주의자들하고 어울려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이미 자기가 종교인이기를 포기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고, 두 사람의 목소리보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사회 각 분야에 전달이 돼서 이 숨죽인 국민들, 표시내지 않는 국민들이 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휩쓸리지 않고 세대 교체를 이뤄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님이 좀 뭔가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섣불리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좋은 그 복귀인가, 그러니까 그 타당성 있는 그런 명분인가, 그런 것이 만들어져서 얼른 나오셔서 그 같이 좀 목소리 좀 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그 송 변호사님 거기에다가 그 뭐 댓글 하나 고맙습니다라는 거 하나 달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댓글 하나에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 한동훈 대표의 빠른 복귀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하수상하니, 예? 원래는 조금 더 있다 나오셔도 되는데 하수상하니 얼른 오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국민의힘이든 뭐 아니면 어떤 다른 세력이든 뭔가는 결정을 내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창당은 힘듭니다. 근데 사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뭐 욕을 해도 이 정치는 세력이 없으면 사실 힘들거든요. 아무리 올바른 정치인이 와도 세력이 없으면 원하는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른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죠.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게 창당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창당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맞닥뜨려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우리가 어떻게 그 한동훈 대표의 길을 예비해야 될지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깊게 생각하는 그런 새해 첫 해의 밤이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쑥스럽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이게 우리 위대한 지적질이 알고리즘에 떠서 이것들을 많은 사람이, 이 방송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시스템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데 지금 유튜브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시청 시간도 중요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한 분이라도 더 이 우리 위대한 지적질의 호소를 좀 들으시고 마음이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극단적인 사람들은 구독자들이 많아서 우리를 무시할 수 있잖아요. 무시한단 말이죠. 뭐 너 떠들어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데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좀 구독자분들도 많이 생기셔서 저 사람들도 나름대로 힘이 있구나, 나름대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저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서론이 지금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